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금가옥조처럼 요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고 아이를 지원해 줘야지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혹시 이러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특히 지금 이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이 50대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지원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결국에는 이 결론입니다. 아이에게 모든 거를 해주지 마라. 인간에게 어떤 거를 해주면 그 부분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아이와 부모를 불문하고, 자신이 대가를 스스로 지불을 하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만 사실 가치를 느낍니다. 근데 20대 세대가 현재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된 이유는, 부모가 너무나 당연하게 도움을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립할 생각도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한 게 되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오히려 못하는 부모는 마치 죄인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자녀들은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 현재 20대가 행복도가 가장 낮을 겁니다. 전 세대에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사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자신이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행복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되면 안 되고,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면 이걸 무조건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여러분의 예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조건 계속 해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녀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무조건 해줍니까? 보통 그거를 해주시면은 그 사람은 그걸 당연시 여기고 이젠 점점 고마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 특히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을 좋게 만든다,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아이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아이가 내가 이게 감사하고 부모님의 지원이 감사하다라는 거를 느끼려면은 그 시행착오를 스스로가 겪어봤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은 100만 원짜리를 어떤 스스로 소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을 해봤어야지 그 100만 원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시행착오와 아이가 100만 원을 모으면서 경험할 고통이 싫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100만 원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 지원해주는 100만 원의 가치를 알게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뭐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도와주면 그거는 인간의 머릿속에는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거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하나 문제를 더 맞추는 듯이 하나하나 해결해보고 하나하나 스스로 시도해본다고 하면, 그 상황에 돼서야 내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감사하구나,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이에 대한 감정이나 사랑 때문인데, 아이에 대한 감정이나 사랑을 단기 시계열로 보지 마시고 저는 장기 시계열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관점이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내가 이 아이한테 이거 돈을 당장 지원해주고 아이가 뭐 사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냥 바로 사주면 아이가 단기적으로는 그 행복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는 스스로 그렇게 해서 지원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하는 게 익숙해지고, 아이는 그 이상의 소비를 해야지 행복해지고, 그 일을 했을 때 그 이상의 소득을 계속해서 벌 수 있어야 행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행복이 유지되는 수준이지 그것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조금 절제하고 아이에 대해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조언, 그리고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아이가 그때 당장은 힘들 수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스스로 사회에 나가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실험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이가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끈기를 기를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플랜을 짜는 습관도 잡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절제력,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아이가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노력을 쏟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성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지원을 해주면 아이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보호되는 틀 속에서 자라면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도 있지만, 계속해서 아이의 인생은 온실 속의 화초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멘탈이 약해지기만 할 뿐이지 오히려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시고 어떤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바꿔주셔야지 사실 아이의 인생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큰 케이스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20대에 넘어서는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해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일부러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10대 초반 때까지는 집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실 흙수저를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데, 20대 돼서는 뭐 원룸에서 4명 살던 생활은 탈피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지만 아이가 스스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장학금도 찾아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폭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20대 때 30대 때 계속해서 조금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스트레스를 사실 버틸 수가 없고 아이가 이미 멘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이 인생이 만약에 그 정도 지원까지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는 자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그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엄마 카드를 쓰고 아빠 카드를 쓰는 그런 방식이 증여세나 이런 부분을 탈루하려고 할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아이의 인생을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결정력, 판단력, 사고력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은 다른 태도로 아이를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